안녕하세요. 패트릭의 게임 인문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리즈는 게임을 단순한 오락으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게임 디자인의 문법과 심도 깊은 통찰, 그리고 사회계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UX 탐구 생활 시간이며 원신의 UX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UX 이론에 기본하고 있지만 대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실무적인 관점에서 꾸며보았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분석할 때 쓰는 기조로 삼을 만한 이론을 활용하여 이를 어떻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UX 탐구생활 시리즈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방에서 문을 열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 질문은 단순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 UI 디자인의 기본 원칙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문 손잡이의 위치가 팔의 높이에 맞게 직관적이고 익숙하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 UI 디자인도 사용자가 익숙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이런 기본 원칙은 사용자가 게임의 규칙을 배우는 시간을 줄이고 오랫동안 게임을 플레이하며 몰입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이탈률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UI를 만드는 과정에서 목적 없는 단순함이나 그저 깔끔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플레이어가 원하는 버튼을 익숙한 방법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게임을 설계해야만 합니다. 그럼 문을 열고 원신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원신의 캐릭터 관리 화면은 깔끔한 원신의 UI에서도 복잡도가 높은 수준에 속하는 HUD입니다. 해당 화면을 실행하면 마우스 커서가 화면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UI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캐릭터입니다. 캐릭터가 자신의 시그니처에 해당하는 동작을 취하며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해당하는 기능에 맞는 동작을 보여주는데요. 속성이 선택되어 있다면 시그니처에 해당하는 동작을 보여주고 무기 버튼을 누르면 무기를 든 모션이 나오네요. 성유물을 다룰 때는 성유물에 둘러싸인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연출과 더불어 캐릭터를 둘러싼 5개의 성유물 버튼이 성유물의 장착과 현황을 같이 처리하고 있죠. 또한 이 버튼은 캐릭터 등 뒤에 배치되어도 누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튼 구성은 이름을 붙이기 나름인데 회전 다이얼 버튼이라고 부르기로 할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이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명의 자리를 누르면 캐릭터가 사라지는군요. 이는 특별한 요소로서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UI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정보의 배치와 서열 구조입니다. 좌상단을 보면 차례로 속성, 무기, 성유물, 운명의 자리, 특성, 자료라는 6가지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이 배치를 이해하기 위해 서열 위치 효과를 기억합시다. 이는 가장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된 정보가 가장 잘 기억된다는 UX 법칙입니다. 또한 버튼에는 형태에 따른 주목도가 존재합니다. 이 규칙 역시 이번 시리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내용입니다. 주목도가 높은 순서로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 텍스트, 배경색 버튼. 가장 높은 주목도를 이룹니다. 두 번째로 배경색이 있는 텍스트 버튼. 세 번째로 배경색이 있는 아이콘 버튼. 네 번째는 배경색이 없는 박스가 쳐진 텍스트 버튼. 다섯 번째는 배경색이 없는 텍스트만 있는 버튼. 여섯 번째는 배경색이 없는 아이콘만 표시된 버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6점부터 1점까지 점수를 붙여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제일 위에 배치된 요소인 속성은 여러분들이 파티를 구성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해야 할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캐릭터의 레벨과 스탯과 레벨 돌파, 돌파 게이지죠. 버튼의 위치 설계를 살펴보자면 속성 버튼은 화면의 가장 왼쪽 상단에 위치하며 해당 기능의 정보들은 오른쪽에 배치됩니다.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개념인 캐릭터의 레벨과 최대 레벨 상승을 담당하고 있어요. 돌파 버튼은 배경색과 크기를 활용해 시각적 강조가 되어 있으며 돌파는 희귀한 재료를 활용해 캐릭터의 능력치를 크게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원신은 캐릭터의 레벨이 높아야 레벨 높은 몬스터들에게 데미지를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레벨 돌파는 필수적입니다. 원신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돌파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초보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익숙하면서 직관적으로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요소죠. 속성의 하위 기능인 돌파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험을 하면서 어렵게 얻은 희귀한 특산물과 보스들과의 전투에서 얻은 아이템들을 활용하여 캐릭터의 능력치를 크게 올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버튼에도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바로 색깔입니다. 다른 버튼들은 뭔가 채도가 낮거나 반투명하다든지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요. 오직 돌파만이 뒷배경에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서 가장 거대한 버튼 크기를 차지하고 있죠.
아까 표로 본다면 주목도 점수 5점에 해당하겠네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버튼들도 색깔이 있잖아요. 코스튬, 육성 가이드, 캐릭터 리스트가 바로 그 대상들인데요. 이들도 색깔 버튼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텍스트가 아닙니다.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은 텍스트에 비해 주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버튼도 상대적으로 작죠. 주목도 점수는 4점입니다. 코스튬이나 육성 가이드 버튼은 상대적으로 누르는 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캐릭터 리스트 버튼은 왼쪽에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서 그래도 한번 눌러본다면 기억될 버튼으로 예상되네요. 그리고 카테고리를 바꾼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되는 버튼 중에 하나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이콘으로만 버튼을 만들면 눌러봐야 기능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버튼을 텍스트로 만들 수는 없어서 어떤 버튼은 결국 아이콘만으로 된 버튼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버튼을 강조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두 번째 서열은 무기입니다. 제 아무리 스킬이 강해도 우리는 일반 공격을 더 많이 하잖아요. RPG 밸런스의 가장 기초인 사냥 속도를 책임지는 친구죠. 하지만 캐릭터의 능력치와 레벨을 보여주는 속성보다는 지위가 낮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원신을 무기 모으는 게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무기에서는 교체와 강화가 주요 기능입니다. 교체와 강화 버튼은 5점에 해당하는 높은 주목도를 갖춘 색깔 배경 버튼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의 레벨업인 돌파와 재련은 강화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UX에서 뎁스가 깊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해당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누르는 버튼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런 설계는 무기가 캐릭터에 종속적이고 캐릭터 관리가 우선되는 이 게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열은 성유물입니다. 여기쯤 오면 도대체 원신은 무슨 기준으로 버튼의 서열을 정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기준은 원신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탐험과 전투를 이어나가기 위해 얼마나 많이 접근하는 대상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에 대한 수치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유저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성유물은 엔드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이 웬만한 강화를 다 하고 스토리도 모두 밀었다고 했을 때 할 일은 바로 성유물 모으기죠. UI는 처음 시작한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성유물은 일반적인 RPG라면 던전에 해당하는 비경이나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위치에서 등장하다 보니 초보자 입장에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위치에 표시되어 있네요. 가장 주목도가 높은 기능은 빠른 장착과 교체군요. 빠른 장착은 일반적으로 초보자를 위한 기능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경험자들이 더 유용하게 쓸 것이라 예상되는군요. 실제로도 유저 플레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유물 세팅 추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체에는 강화를 비롯하여 성유물 리스트와 다른 영웅들의 장착 상태, 해제 기능과 구체적인 성장 효과가 명시되어 있죠. 세트를 맞춰서 써야 효율적이므로 초보자가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기능입니다. 초보자라면 빠른 장착이 나을 것입니다. 성유물은 학습 요소가 지나치게 많으며 일부 요소는 심지어 지도에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 초보 유저는 플레이 동기가 꺾일 수밖에 없죠. 이를 인지부하라고 부릅니다. 인지부하는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 수 있으나 이것은 다른 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네 번째 서열은 운명의 자리입니다. 운명의 자리는 플레이어가 뽑기에서 같은 캐릭터를 획득해 별자리를 강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초보자들에게는 복잡한 개념이므로 UI의 네 번째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초반부터 돈을 많이 쓴다고 빠르게 성장하는 게임은 아닙니다. 원소 전투의 효율을 위해 뽑기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러나 초보 유저에게 복잡한 원소 전투를 바로 이해시키는 것은 높은 학습의 벽을 제공하고 인지 부하를 일으키며 이탈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운명의 자리는 매우 애매한 자리인 네 번째 자리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주인공인 캐릭터를 버리고 하늘을 쳐다보는군요. 카메라가 위로 올라가고 고유의 별자리가 표시되는데요. 기원의 연출이 유성우인 것과 한 쌍을 이루며 내러티브가 일치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성장 방식이 기존의 모험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 대상들이 배치된 가운데 다른 대상이 배치되면 그 대상을 특별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폰 레스토프 효과 혹은 고립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클릭을 유도하는 UX 기술 중 하나입니다. 다른 대상은 모두 모험과 관련된 성장 기능인데 유일하게 BM과 관련된 성장으로서 유료화에 연관되죠. 다섯 번째 서열은 특성입니다. 스킬 성장 시스템으로 많은 재료를 요구하며 필드몬스터 사냥이나 숙달 비경과 같은 던전 클리어를 통해 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처음에는 스킬 성장보다 캐릭터의 레벨 상승에 더 큰 주목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지식의 저주를 피한 설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저주는 해당 게임을 만든 개발자나 게임에 익숙한 플레이어가 알고 있는 것을 초보자도 당연히 알 것이라고 착각하는 현상으로 게임 기획에서 주의해야 할 함정 중 하나입니다.
초보자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대상인 레벨과 속성이 우선적으로 다가오며 상대적으로 특성은 게임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이 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 진행 중 필드 전투가 어려워지면 플레이어는 성장 방법을 모색하며 스킬 레벨업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과정은 버튼을 하나씩 눌러가며 직접 성장 요소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를 통해 자발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즉, 특성이 5번째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인지 부하를 줄이고 자발적으로 버튼을 탐색하기 위한 설계 구조가 돋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결국 특성은 5번째 위치에 배치되었지만 서열 위치 효과를 이용하여 기억하기 쉬운 위치로 설계되어 초보자와 경험자 모두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자료입니다. 자료는 캐릭터의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캐릭터의 스토리와 음성을 제공하며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가 좋아하는 캐릭터라면 자연스럽게 이 메뉴를 탐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료 메뉴는 기억하기 쉬운 마지막 위치에 배치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접근 빈도가 낮아 손이 자주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플레이어로 하여금 캐릭터에 대한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면서도 UI의 접근 균형을 유지한 설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6가지 버튼을 서열 위치 효과의 개념에 맞춰 다시 이해해 봅시다. 서열 위치 효과는 가장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된 대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법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기억 점수라는 개념을 만들어 각 버튼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기억 점수에 기반하여 초보 유저의 접근 경로를 살펴본다면 가장 익숙한 대상인 캐릭터의 레벨, 즉 속성 메뉴에 가장 먼저 접근하고 이후 무기 메뉴 역시 두 번째로 기억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면서 초보자들은 점점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스킬 레벨, 즉 성을 필요로 하게 되는 구성입니다. 이후에 많은 시간을 들이거나 현금을 소모하여 원석을 얻었다면 성유물, 운명의 자리로 관심이 확장됩니다. 이를 통해 처음부터 결제를 유도하지 않고 학습량을 조절하며 게임의 메커니즘을 익히게 한 뒤 서서히 사용자들을 안착시키는 원신의 UX 전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신의 UI UX 설계는 초보자들에게 친숙한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플레이어가 게임에 몰입하면서 점진적으로 더 깊은 시스템을 탐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훌륭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깔끔한 UI는 단순히 보기 좋게 디자인된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익숙함과 효율성을 제공하며 정보의 배치와 시각적 강조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원신의 UI는 서열 위치 효과와 버튼 주목도 설계를 통해 초보자부터 경험자까지 모두를 고려한 뛰어난 사례입니다. 앞으로 UI를 설계하거나 사용할 때 이러한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세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